이재명 대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가진 자의 재산을 삼성이나 LG나 현대 이런 재산들을 다 저는 그렇습니다. 국유화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세금인데요. 세금을 막강하게 걷어서 국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고. 안녕하세요. 초심으로 기도하는 제자 백두신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고 네.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지는데요.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좀 네. 나올 것 같은데 유력한 네. 후보라고 하죠. 네. 만약에 네. 이재명 대표가 네.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생기는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백두신당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 예언 중에서 가장 빗나간 부분이 이재명 대표일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한 인간으로서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분이 재판에 걸려 있는 범죄 혐의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고, 지금 보면요, 구급 공무원들도요, 구급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범법 행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왕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많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에 막강한 후보라고 하는 게, 저는 뭐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의 제자는 절대 중형을 지키고 중립에 서서 사심이나 염원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신점을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반성을 하면서 이 이재명의 예언이 계속 빗나가는 이유를 보자고 하면, 예전 연상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은 1000명의 10,000명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그 몇 명의 사람, 그러니까 지도층에 있는 몇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이재명을 살려주는 재판관,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으로 인해서 이재명만 지금 봐주고 있잖아요. 그 모든 지금 재판을 보면 이재명의 그 작년 24년 9월부터 불체포 특권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재판관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저는 커미션이 분명히 100%, 이거는 120% 장담합니다. 뒤에 뒷거래, 돈거래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풀어줬고,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선거법 위반에 그죠? 2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죠? 피디님?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윤 대통령님의 그 탄핵의 그런 결과도 그렇게 치러주고, 이제는 결과적으로 재판을 넘어서 대통령 선거의 제1 민주당의 대표고, 그리고 막강한 대통령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분이 진짜 대통령이 되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나 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분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5년제를 바라보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대통령이 되면 모든 법을 바꿔서 지금 시진핑, 푸틴처럼 장기 집권,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의 지금 계획하는 거, 어떤 분은 뭐 5년 동안 하고 내려와서 자기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시진핑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공산국가가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글쎄, 뭐 다들 예언은 하시겠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어쩌면 지금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미군이 철수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투자 자본들이 썰물처럼 한 번에 쫙 빠져나갈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예로 홍콩을 보면 아실 거예요. 홍콩이 자유국가 체제로 있었을 때는 모든 그 세계의 자산들이 홍콩에 가서 활발하게 무역이든 어떤 그런 무역을 했었어요.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누구나 그건 기본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홍콩만 보자고 하면 홍콩이 자유무역 정책을 썼을 때, 관세가 없는 정책을 썼을 때 진짜 꺼지지 않는 찬란한 도시의 불빛으로 도시에서 가장 돈의 흐름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밀집된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속국으로 되고 난 다음부터 공산화 국가로 되고 난 다음부터 꺼진 도시의 불빛을 보게 될 거예요. 거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도시가 망해가고 있고 모든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나라도 중국의 홍콩을 보면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상까지 보게 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가진 자의 재산을 삼성이나 LG나 현대 이런 재산들을 다 저는 그렇습니다. 국유화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세금인데요. 세금을 막강하게 걷어서 국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고 중국에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담인데요. 제가 이 신의 제자길을 가기 전에 그 홍콩 옆에 심천에서 10년 정도 제가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런 시스템이나 공안들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너무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너무 좀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우매한 백성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왕을 만든다. 우리나라는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예언서에 보면 우리나라가 동양의 그 용이 되고 찬란한 문화를 꿈꾼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중심에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지금의 갈림길, 세계 중심에서 있느냐 아니면 진짜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느냐, 이게 이번 대선에 저는 판가름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개인의 어떠한 그런 사심이나 관점이 아닙니다. 모든 지금 미래를 전망하시는 뭐 경제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뭐 유튜브를 보시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제가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직은 얘기를 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치는 정말 생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한 달 전에 예언하고 일기예보를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일주일 아니면 당일 얘기하잖아요. 저 또한 신중하게 이제는 신의 말씀을 전달을 하려고 하니 먼저 앞서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오늘 영상은 찍지 않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미리 빨리 그러면 차기 대선은 누가 될 거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지난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신의 뜻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정치를 얘기를 하자면 글쎄 끝나지 않는 그런 미로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루하루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또 곧 끝이 보이고 있죠. 2달 후면 또 대선이 치러지고 그때 되면 어떤 가닥이 잡힐 건데요. 그 상황에서도 뭐 저는 그렇습니다. 늘 가정 경제를 저는 더 생각하고 가정에
항상 화목을 더 중요시 생각하니까요. 모든 분들이 각자 하고 있는 일에 늘 충실하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